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쌤조학 조울입니다. 건강한 방역 건빵TV와 조울의 통합화학센터의 방송을 쌤조학 채널을 통합해서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쌤조학은 여러분들이 건강에 대하여 꼭 알고 싶은 것이 있거나 궁금한 게 있으면 하나하나 풀어드릴까 합니다. 혹시 3개월이면 당신의 인생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2022년 11월 3일 목요일날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활성산소에 관심이 너무 많아 더 많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학문적으로 설명하면 재미가 없으니 맛깔스러운 정도로 쉽게 얘기하고자 합니다. 이해가 잘 안 되시면 댓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활성산소가 뭐야? 한번 분석해 봐요. 우리가 산소가 없으면 살 수 없죠. 그래서 우리는 평생 활성산소를 만듭니다. 지난 강의에서도 많이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호흡한 산소가 물로 환원되는 과정에서 활성산소가 생성됩니다. 그리고 세포 내 미토콘드리아가 대사하는 과정에서 활성산소가 생성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안 먹을 수 없잖아요. 그런데 음식물을 소화시킬 때도 활성산소가 생성됩니다. 물론 운동할 때도 생성이 됩니다. 그리고 가장 크게 문제가 되고 있는 스트레스를 받을 경우에도 심각하게 활성산소가 생성됩니다. 자외선에 의해, 환경오염에 의해, 화학물질에 의해 활성산소가 생성됩니다. 자, 보시는 것과 같이 살아있으면 활성산소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항산화제가 필요한 겁니다. 물론 죽으면 활성산소가 발생하지 않겠지요. 그러면 항산화제도 필요 없겠네요. 이 활성산소는 산화력이 강한 변형된 산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변종산소라고 합니다. 이 활성산소가 양면성을 갖고 있거든요. 우리는 순기능과 역기능이라고 명명합니다. 순기능은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생체 내 살아있는 균이나 바이러스를 죽이는 역할을 합니다. 두 번째, 체내 염증을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순기능이 두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역기능은 세 가지인데, 첫째는 노화의 원인이 됩니다. 두 번째는 질병이나 암을 일으키는 원인이 됩니다. 세 번째는 DNA의 변형을 시키는 원인이 됩니다. 그래서 역기능이 굉장히 심각하죠. 그리고 이번에는 활성산소 4가지 종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슈퍼옥사이드 레디컬. 활성산소 중에 가장 많이 발생합니다. 세포 내에서 생성되고 24시간 발생됩니다. 그런데 우리 몸에서 슈퍼옥사이드를 제거할 수 있는 효소가 만들어지거든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SOD입니다. 슈퍼옥사이드 디스무타제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생존에 엄청나게 좋은 영약이죠. 이 말의 의미는 수복사이드 디스무타제가 수복사이드 레디컬인 활성산소를 제거한다는 의미입니다. 정말 영약이 우리 몸 내에서 만들어지고 있는 거죠. 두 번째는 과산화수소입니다. 상처에 바르는 빨간 약, 소독약 알고 계시죠? 체내에서 만들어지는데 이건 심각하게 문제를 일으키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적혈구의 철분과 결합하면은 가장 악명 높은 하이드록실 레디칼이 만들어집니다. 정말 조심해야 되겠죠? 세 번째, 일중항 산소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태양광의 자외선에 의해서 생성되는 겁니다. 피부암의 원인이 된다는 거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넷째, 가장 문제가 되는 하이드록실 레디칼입니다. 가장 산화력이 강하고 강한 활성산소이며 인체 치명적이고 반응 속도가 엄청나게 빠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체내에 분해할 수 있는 효소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산화 스트레스 작용으로 노화와 질병과 DNA 손상을 유래한다는 겁니다. 참 심각하죠. 자, 이젠 알게 되었죠. 우린 활성산소가 평생 생성된다는 걸 말입니다. 이젠 우리는 대책이 있어야 되겠죠. 내 몸에 활성산소는 얼마나 있는지 샘조의학에 연락 주시면 시원하게 측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샘조의학 조울에게 연락해 보세요. 측정 후 체내 활성산소 생성 원인을 분석해 보고 앞으로 활성산소를 관리하셔야만 합니다. 복잡한 게 아니라 쉬운 얘기예요. 방법은 첫째, 음식을 먹으면 소화시키면서 활성산소가 생성되니까 과식을 피하는 게 좋겠지요. 소화시키기 힘든 육식보다는 채식 위주로 하시는 것이 훨씬 생산적이겠죠. 두 번째, 운동을 하면 활성산소가 많이 생성되니까 운동의 종류나 운동 전후에 항산화제를 복용하는 방법도 좋겠죠. 운동 후 샤워나 휴식을 취하는 것도 좋겠죠. 방법의 문제라는 겁니다. 셋째, 현대인이 가장 많이 활성산소를 생성시키는 것은 스트레스입니다. 시도 때도 없습니다. 밤새 함잠도 안 자고 활성산소를 생성하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불면증을 갖고 있는 분이라면 저 말을 100% 동의를 하실 겁니다. 즉 스트레스가 활성산소 생성하는 것에 내 몸에 노화를 시키고 병을 만든다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스트레스와 활성산소에 대해서 실험을 해봤습니다. 마음이 편안한 상태에서 활성산소를 측정을 하고 2시간 정도 강한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주고 활성산소를 측정해 봤습니다. 전과 후의 측정 결과는 심각한 수준이었습니다. 지속적으로 스트레스를 받으면 쉽게 발병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왜? 제가 논문으로 제출하지 않기 때문에 애매하게 얘기를 못하기 입장입니다.
스트레스가 활성산소를 생성하고 활성산소는 병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21세기는 스트레스 관리가 질병 관리의 핵심이 될 겁니다. 넷째, 자외선의 우회, 환경 오염의 우회, 화학 물질의 우회, 활성산소가 발생합니다. 피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내면 되겠죠. 오늘의 주제는 활성산소입니다. 샘조학은 10년, 20년, 30년 계속 방송을 할 계획입니다. 제가 치매가 오기 전까지 방송을 할 계획입니다. 샘조학은 건강 채널입니다. 제가 갖고 있는 생명공학과 영양면역학을 같이 나누고 싶고 100세까지 건강하게 살아갔으면 합니다. 강의에 궁금한 게 있으면 언제든 댓글을 주세요. 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방역은 나부터, 내 집부터, 내 직장부터, 내 핸드폰 살균 소독은 매일 5회 이상, 내 핸드폰 살균 소독은 매일 5회 이상. 네이버 쇼핑을 방문해 샘조의학에서 건강 비방을 찾아보세요. 구독, 좋아요, 알림 부탁합니다.